회사 워크숍 술자리, 남편과 불륜녀의 은밀한 우리만의 추억. 우리만의 추억이라니. 여보, 당신이 저 여자랑 무슨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 워크숍 말고 따로 만난 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저 여자는 당신한테 술 따르면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 회사 워크숍의 배우자 동반으로 따라갔다가 제 남편과 여직원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당사자들만 아는 은밀한 신호와 추억을 공유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그날 밤의 이야기를요. 회사 워크숍 시작, 팀원들과 즐거운 분위기. 저는 37살 전업주부 한지은입니다. 남편 박준호는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11년 차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이죠. 그해 가을 남편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로 가는데 이번엔 배우자 동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여보, 나도 갈까? 응, 좋지.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가는 것 같이 생각하자. 남편은 반가워했어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이라 기대가 됐죠. 워크숍 첫날 제주도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대관한 곳이라 시설이 정말 좋더군요. 와, 여기 진짜 좋다. 그치? 회사에서 신경 많이 썼대.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후에는 팀 빌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배우자들은 선택 참여라서 저는 남편 팀 활동을 지켜보기로 했죠. 마케팅팀은 총 15명이었어요. 남자 직원 8명, 여자 직원 7명. 그중 배우자를 동반한 사람은 남편 포함 5명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차장님 부인이시죠? 한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대리 최유진이에요. 차장님이 부인분 예쁘시다고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최유진. 그녀가 바로 그 여자였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유진은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팀 활동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자 직원들과도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차장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유진 대리, 그건 좀 더 왼쪽으로. 남편과 유진이 대화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처럼요. 저녁 식사는 리조트 내 뷔페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팀원들이 모두 앉았고 저는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자, 다들 수고했어요. 1차는 여기서 편하게 먹고 2차는 객실동 라운지에서 술자리 가질 거예요.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며 호응했죠. 식사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여행 이야기.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진은 저에게도 말을 많이 걸었어요. 사모님, 제주도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랜만이에요. 그럼 내일 자유시간에 추천해드릴 곳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 진짜 많이 와봐서. 그래요? 고마워요. 유진은 친절했고 활발했어요. 제게도 잘해줬고요. 그래서 더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불륜녀, 은근한 접점. 식사가 끝나고 2차 술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객실동 최상층 라운지였어요.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제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와, 여기 뷰 미쳤다. 진짜 예쁘다.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들이 세팅되어 있었고 바에는 각종 술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팀장 부부가, 옆자리에는 다른 직원들이 앉았죠. 그런데 유진이 우리 테이블 근처로 왔어요. 정확히는 남편 대각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요, 유진 대리. 앉아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맥주, 소주, 와인. 다양한 술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팀장님의 건배 제의에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오가며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눴죠.
유진도 몇몇 직원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남편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장님,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유진이 남편에게 소주를 따랐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회사 술자리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이 술을 따르면서 남편과 눈을 마주쳤거든요. 그리고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미소가 아니었어요. 뭔가 의미가 담긴 웃음이었죠. 남편도 잠깐 유진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뭐지, 저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교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모님도 한잔 하세요. 유진이 제게도 술을 따라줬어요. 고마워요. 저희 차장님이 일은 좀 빡빡하게 시키시는데 그래도 팀원들 잘 챙겨주세요. 회식 때도 제일 먼저 자리 만들어주시고. 그래요? 네,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유진은 남편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 칭찬이 왠지 과했습니다. 그냥 상사를 칭찬하는 것 이상의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술자리에서 두 사람 술잔 부딪힘. 시간이 지나며 술자리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와인을 몇 잔 마셨어요. 남편도 소주를 제법 마신 상태였고요. 자, 우리 팀 올해 실적 최고였잖아요. 다 같이 건배.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유진이 남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소주잔을 들고요. 차장님, 우리도 건배해요. 그래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딸그랑.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잔을 부딪힌 후 유진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거든요. 차장님, 저번에 그 일 정말 재밌었어요. 응. 그랬지.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저번? 무슨 저번? 제 안테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유진이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지난달에 워크샵 때요. 팀 빌딩 게임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난달 워크샵은 당일치기였고 배우자 동반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 워크샵 갔다 왔어. 피곤하다고만 말했었죠. 지난달 워크샵이요? 당일로 다녀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했어요. 바비큐 파티도 하고. 아, 그랬구나. 유진은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해 보였어요. 유진의 말을 끊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유진 대리, 저기 팀장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그럼 다녀올게요. 유진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난달 워크샵 때 뭐 했는데? 응? 그냥. 게임하고 바비큐 먹고 그랬어. 재밌었어? 뭐. 그냥 그랬지. 남편은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피하는 듯한 태도였죠. 이상하네. 우리만의 추억 발언, 주변인 눈치.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몇몇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었고 몇몇은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죠. 저도 와인을 좀 많이 마셔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남편도 소주를 꽤 마셨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요. 차장님, 여기 와서 같이 사진 찍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테라스 끝에서 몇몇 직원들과 함께 있었죠. 가봐. 제가 남편을 보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유진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도 그 안에 있었고 유진도 있었죠.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유진은 남편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난간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다가 유진이 남편의 팔을 살짝 쳤어요. 장난치듯이요. 저게 뭐야?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단순한 동료 사이라고 하기엔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 여보. 바다 보고 있었어.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경치 좋죠, 사모님? 유진이 밝게 말했어요. 네, 좋네요. 셋이서 잠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차장님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생각나요. 여기요? 언제요? 제가 물었어요. 유진이 잠깐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아, 제 말은 제주도에 왔을 때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여행 왔었는데 그때 이런 뷰 봤었거든요. 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긴장한 듯 몸이 굳어 있었거든요. 차장님도 제주도 자주 오시죠? 유진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응, 가끔. 우리만의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만의 추억?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들어왔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그 말을 들은 듯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추억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유진은 그제야 실수를 깨달은 듯 했어요. 아, 제 말은 팀 전체의 추억이요. 지난번 워크샵 때. 지난번 워크샵은 제주도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아, 그게. 유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유진 대리가 술 취해서 착각한 것 같아.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잠깐만요. 무슨 추억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아내의 의심 시작, 표정 변화 감지. 사모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실수했어요. 유진이 황급히 말했어요. 말실수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는데요. 우리만의 추억이라고 했잖아요. 제 말은 팀의 추억이라는. 팀의 추억이면 팀의 추억이라고 하지 왜 우리만이라고 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들 보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해요. 무슨 추억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 대리가 착각한 거라니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팀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네요. 다들 술 좀 덜 마시고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슬슬 정리합시다. 팀장님이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는 분위기였죠. 유진은 재빨리 다른 직원들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를 피하는 것처럼요. 저와 남편은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객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만의 추억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유진 대리가 술 취해서 헛소리한 거야. 헛소리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는데요.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침대에 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당신 얼굴 봤어요? 유진 씨가 그 말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리고 술 따를 때 눈빛 교환한 것도 봤고요. 무슨 눈빛 교환? 시침이 떼지 마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그 동료랑 추억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팀 전체의 추억이라고. 남편이 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숨기는 거 없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남편은 나 씻고 잘 거야라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느낌이 이상해. 남편의 긴장과 불편한 행동.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만의 추억. 그리고 남편의 당황한 표정, 긴장한 몸짓들. 무슨 추억이지? 정말 팀 워크숍 얘기였을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워크숍 2일차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오전에는 골프 레슨과 요가 중 선택이었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죠. 저는 요가를 선택했고 남편은 골프를 선택했어요. 요가 수업에 몇몇 배우자들과 여직원들이 함께 했는데 유진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유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짧게 대답했어요. 요가 수업 내내 저는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요. 수업이 끝나고 샤워실로 이동했을 때 다른 여직원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어제 실수했더라. 차장님 부인 앞에서.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미안. 근데 조심해야지. 차장님이랑 그렇게 티내면. 티낸 거 아니야. 그냥 실수로. 두 사람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어요. 역시.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는 걸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골프 끝났어. 점심 같이 먹자. 로비에서 봐. 로비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진이 뭔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유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유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발견했죠.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여보. 유진 대리가 오후 일정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요? 저는 유진을 쳐다봤어요. 유진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네. 오후에 자유시간인데 추천 장소 말씀드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왜 팔을 잡았어요? 네. 방금 우리 남편 팔 잡던데요. 유진은 당황했어요. 아, 그건 그냥 장난으로. 직장 상사한테 장난으로 팔을 잡나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두 분 사이에 뭐가 있는 건지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불륜녀의 교활한 웃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유진이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오해세요. 차장님이랑 저는 그냥 동료예요. 어제 제가 술 취해서 말실수한 거 정말 죄송해요. 말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실수 맞아요. 제가 원래 말이 좀 많거든요. 생각 없이 내뱉는 경우가 많아서. 유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남편,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응.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유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아주 살짝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도발적인 느낌이 있었죠. 저 여자. 점심을 먹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었고요. 오후에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나 혼자 돌아다닐게. 당신은? 나도 그냥 쉬려고. 유진 씨랑 안 만나요? 무슨 소리야? 왜 만나? 어제 추억 얘기하던데요. 오늘 또 추억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못 그만둬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한데. 숨기는 거 없어. 그럼 휴대폰 좀 보여줘요. 뭐? 휴대폰. 아무것도 없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기록. 하지만 유진과의 대화는 없었어요. 하나도요. 삭제한 거야? 봐.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삭제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편집증 아니야?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는 걸요. 오후 자유시간 저는 일부러 남편과 떨어져서 리조트 주변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봤습니다. 리조트 뒤편 산책로에서 남편과 유진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요. 역시 저는 멀찍이 뒤따라갔어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두 사람은 한적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휴대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내 몰래 녹음이나 증거 확보 시도. 휴대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대화 내용은 잘 안 들렸지만 영상으로는 충분히 포착됐어요. 유진이 남편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그러다가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게 뭐야? 남편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유진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촬영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진도 따라 일어났죠. 남편이 떠나려는데 유진이 뒤에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백허그였습니다. 뭐야 저건? 남편은 유진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는 모든 걸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저는 유진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길로 돌아서 객실로 향했어요. 객실에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요. 당신은? 나도 그냥 돌아다녔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다 봤으니까요. 혼자요? 응. 또 거짓말.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다시 팀 전체가 모였어요. 이번엔 바비큐 파티였죠. 야외 공간에 바비큐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고기를 구우며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유진이 다가오지 못하게요. 유진도 그걸 눈치챘는지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과 어울렸죠. 하지만 가끔씩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유진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자유롭게 흩어졌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지 않고 남편을 지켜봤어요. 과연 제가 자리를 비우자 유진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휴대폰으로 또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남편에게 뭔가 말했어요.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진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건물 뒤편에 섰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어요. 저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오빠 사모님이 계속 의심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게요. 그러게. 어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해요. 술 마셔서 실수했어요.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유진아. 저 힘들어요. 오빠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연락하고 싶을 때 못 하고.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뭐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내 결심 사건 기록으로 정리. 녹음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5일 회사 워크숍 1일차. 유진 대리가 남편에게 술 따르며 의미심장한 눈빛 교환. 술자리에서 우리만의 추억 발언. 주변 직원들도 이상한 분위기 감지. 2024년 10월 16일 워크숍 2일차. 로비에서 남편과 유진 미래 목격. 유진이 남편 팔 잡는 모습 목격. 오후 산책로에서 두 사람 만남 동영상 촬영. 유진의 백허그 동영상 확보. 저녁 시간 두 사람 대화 녹음 확보.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남편이 객실로 돌아온 건 30분 후였어요. 어디 갔다 와요? 화장실 갔다 왔어. 또 거짓말. 오래 걸렸네요. 배탈 나서.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혼 변호사를 만나기로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워크숍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문서 파일을 만들어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정리. 2024년 10월 15일 마이너스 워크숍 술자리에서의 의심스러운 행동. 동영상 증거 마이너스 산책로에서의 밀회, 유진의 백허그. 녹음 증거 마이너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주변 증인 워크숍 참석 직원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동영상의 녹음까지. 이 정도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부인께서는 확실히 결심하신 거죠? 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한 달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이혼 소장이요.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증거 수집이요. 당신이 유진 씨랑 바람 피운 증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증거? 무슨? 워크숍 때 찍은 동영상이랑 녹음 파일 있어요. 변호사한테 다 제출했고요. 너 녹음을 했어? 네. 당신들이 건물 뒤에서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언제까지 숨어 다녀야 하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거 다요.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유진 씨가 당신 껴안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명백한 불륜의 증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 한 달 동안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이 거짓말할 때마다 유진 씨 생각하는 눈빛 볼 때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못해요. 이미 끝났어요.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배웠어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만의 추억이라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외면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